형들, 지금 전 세계 기름길이 막혔어. 공장 멈추고 물가치 솟고 종량제 봉투 사재기까지 벌어지고 있거든. 근데 이 난리통에 러시아가 한국한테 기름을 갖다 바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 27,000톤짜리 러시아산 나프타가 조용히 한국에 도착했어. 협박하면서 기름을 보내는 거야. 근데 이거 러시아만이 아니야. UAE, 이란, 심지어 미국까지 한국한테 기름을 밀어넣고 있거든. 이건 단순한 기름 장사가 아니야. 이 판의 구조를 모르면 형들 포트폴리오에 있는 정유주, 방산주, 조선주가 왜 움직이는지 영원히 모를 수도 있어. 오늘 이 기름 전쟁의 진짜 승자가 누군지 낱낱이 뜯어볼게. 자, 먼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부터 정리할게. 올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에픽 퓨리 작전으로 이란을 기습 폭격했어. 이란이 당연히 가만히 있겠어?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VHF 무선으로 전 세계 선박한테 경고를 날렸어. 바로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해버린 거야. 형들,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 전 세계 석유의 20%가 이 좁은 바닷길을 통과해. 근데 한국한테는 이게 생명줄이야. 한국 원유 수입의 70.7%가 중동산인데 그중 95%가 이 호르무즈를 지나거든. 이 길이 막히면 한국은 기름이 끊기는 거야. 실제로 어떻게 됐냐? 선박 3,200척이 해협에 묶여버렸어. 이란은 여기서 한술 더 떠. 의회에서 선박 한 척당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짜리 통행료 징수 법안을 통과시켰어. 국제법상으로는 국제항행해협에 통행료를 매기는 게 불법이야. 근데 이란은 UN 해양법 협약 자체를 비준 안 했거든. 법 밖에 서 있으니까 법을 무시하는 거지. 3,200척 전부 통과하면 이란이 챙기는 돈만 약 6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야. 해협 하나 막아놓고 10조 원을 뜯어내는 구조인 거지. 근데 형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 해협이 막히면 나한테 뭐가 달라지는데? 이걸 바로 보여주는 게 종량제 봉투 사재기야. 전국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재기하고 일부 지역은 구매 수량 제한까지 걸렸어. 왜 종량제 봉투냐고? 나프타 때문이야.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쌀이야. 형들이 아침에 입는 옷의 합성섬유, 점심에 쓰는 플라스틱 용기, 퇴근길에 들르는 편의점 비닐봉투, 심지어 전기차 배터리 소재까지 전부 나프타에서 나와. 종량제 봉투도 당연히 나프타로 만들고. 형들, 일상 자체가 나프타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한국은 나프타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그 수입량의 77%가 중동산이야. 참고로 2022년 전까지는 러시아에서도 23%를 들여왔는데 전쟁 터지고 그것도 끊겼거든. 중동이랑 러시아 둘 다 막힌 거야. 호르무즈가 막히니까 나프타가 안 들어오는 거지. 숫자로 보면 소름 돋아. 나프타 가격이 10일 만에 26% 폭등했어. 배럴당 614달러에서 777달러까지 치솟은 거야. 국내 석유화학업계 나프타 재고가 2-3주 분량밖에 안 돼. 정부가 3월 27일 자정부터 나프타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어. 수출 금지야. 우리가 만든 나프타조차 밖으로 못 내보내게 막아버린 거야. 그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던 거야. 근데 이 와중에 석유공사가 기가 막힌 일을 벌였어.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 중동 산유국 기업이 200만 배럴을 입고시켜놨거든. 유가가 폭등하니까 이 기업이 90만 배럴을 해외 바이어한테 재판매해버린 거야. 석유공사한테는 먼저 살 수 있는 우선 구매권이 있었어. 근데 행사를 질질 끌다가 110만 배럴만 겨우 확보하고 90만 배럴은 그냥 빠져나갔어. 비축기지가 뭐냐면 외국 기업이 기름을 맡겨놓는 창고야. 에너지 위기 한복판에서 남의 기름을 지켜주다가 그 기름이 눈앞에서 빠져나간 거야. 90만 배럴이 얼마냐? 한국 하루 원유 소비량의 30%야. 에너지 위기 한복판에서 기름이 새나가고 있었던 거야. 당연히 산업부가 석유공사 감사에 착수했지. 자, 여기서 핵심인데 이 난리통에 러시아가 기름을 갖다 바쳤어. 협박하면서. 대체 왜 그러는 건지 뜯어볼게. 3월 30일 충남 배산 석유화학단지에 러시아산 나프타 27,000톤이 도착했어. LG화학이 확보한 물량이야. 국내 월 평균 나프타 사용량이 400만 톤이니까 27,000톤은 3-4일 쓸 분량이야. 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러시아산 나프타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이야. 왜냐하면 바로 이틀 전인 3월 28일에 러시아 외무차관 루덴코가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간접적으로 공급하면 비대칭 조치를 포함한 보복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어. 협박하면서 기름을 보내는 거야. 이 모순이 왜 생기는지 알려면 러시아 경제 구조부터 봐야 돼. 러시아는 석유랑 가스가 총 예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나라야. 국가 예산의 25%가 기름 파는 돈이라는 거야. 기름값이 떨어지면 군인 월급도 못 주고 전쟁도 못해. 2026년 예산을 짤 때 우랄유 기준 가격을 배럴당 59달러로 잡았거든? 근데 호르무즈 봉쇄 전에 우랄유가 얼마였냐? 배럴당 45달러야. 예산 기준보다 낮았어. 러시아 재정이 빨간불이었던 거지. 근데 호르무즈가 막히니까 판이 뒤집혔어. 중동 기름이 안 나오니까 전 세계가 러시아 기름을 찾기 시작한 거야. 숫자로 보면 소름이 돋아. 우랄유가 45달러에서 90, 100달러까지 2배 넘게 뛰었어. 러시아가 하루에 추가로 벌어들이는 돈이 약 2,200억 원이야. 파이낸셜 타임즈 추정치인데 3월 말까지 누적 추가 수익이 4.9조에서 7.3조 원이야. 더 웃긴 게 있어. 원래 러시아산 석유는 국제시장에서 쓰레기 취급이었거든. 서방 제재 때문에 브렌트유 대비 할인율이 해마다 벌어졌어. 2024년에 15.7%, 2025년에 17%, 2026년 초에는 37.5%까지 떨어졌어. 3년 동안 할인폭이 2배 넘게 벌어진 거야. 해가 갈수록 더 싸게 팔아야 했던 거지. 근데 호르무즈 봉쇄 이후에 이 할인폭이 배럴당 4.8달러 차이까지 줄어들었어. 37.5% 할인하던 기름이 거의 정상가로 팔리기 시작한 거야. 쓰레기 취급하던 기름이 갑자기 금값이 된 거지. 그러면 러시아가 떼돈 벌고 있으니까 좋기만 한 거냐? 아니야. 자, 여기서 핵심인데 러시아한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인도가 미국 압박에 못 이겨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하루 180만 배럴에서 110만 배럴로 확 줄였어. 큰 손 하나가 빠진 거야. 그러면 누가 남았냐? 중국이야. 중국이 사실상 유일한 대량 바이어가 된 거지. 바이어가 하나면 뭐가 되냐? 을이 되는 거야. 중국이 가격을 깎으면 러시아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석유 대국이면서 중국 에너지 하청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든 일본이든 새로운 바이어가 절실한 거지. 근데 러시아가 한국을 절대 못 놓는 이유가 따로 있어. 쇠빙 LNG선이야. 러시아 북극에 아틱 LNG2라는 가스 프로젝트가 있어. 연간 2천만 톤 규모야. 이게 완전 가동되면 러시아 LNG 수출의 핵심 축이 되는 건데 문제는 북극이잖아. 영하 50도에 얼음이 2m씩 깔린 바다를 뚫고 가스를 실어 나르려면 특수 선박, 쇠빙 LNG선이 20척 넘게 필요해. 그리고 이 쇠빙 LNG선을 건조하는 기술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 가지고 있어. 땅을 파면 돈이 쏟아져도 그걸 실어 나를 기술의 그릇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야. 원래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지베즈다 조선소랑 계약을 맺었었어. 쇠빙 LNG선 10척에 셔틀 탱커 7척, 총 17척에 4조 8천억 원짜리 계약이야. 근데 지베즈다가 2025년 6월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버렸어. 자기들이 직접 만들겠다는 거지. 결과가 어떻게 됐냐? 러시아가 자체 건조한 첫 쇠빙선은 한국 기술진이 남긴 반조선체와 핵심 부품을 그대로 갖다 쓴 프랑켄슈타인 배야. 한국 기술자 없이는 배 한쪽도 못 완성한다는 걸 온 세계한테 증명해버린 거지. 여기에 한 가지 더, 한국이 가진 155mm 포탄 레버리지야. 한국은 포탄 300만 발 이상을 비축하고 있어. 연간 생산 능력은 최대 150만 발이야. 유럽 대륙 전체가 연간 30만 발이거든? 한국 혼자 유럽의 5배를 찍어내는 거야. 미국이 어떻게 하냐면 한국산 포탄을 대량 구매해서 자기네 재고를 채운 다음 그 재고를 우크라이나 전선에 보충하는 백필 방식을 쓰고 있어. 한국 포탄이 돌고 돌아서 러시아군과 싸우는 구조인 거지. 유럽이 연간 30만 발 만들 때 한국은 150만 발을 찍어내니까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탄약 공장이야. 러시아가 한국을 건드리면 이 포탄
포탄 공급망이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어. 자, 여기서 핵심인데 러시아가 한국을 때리고 싶어도 때릴 수가 없는 거야. 때리면 세빙 LNG선 기술도 못 얻고 포탄 공급망은 더 단단해지거든. 그래서 입으로는 협박하면서 손으로는 기름을 바치는 거야. 근데 러시아만 이런 게 아니야. 중동에서도 한국한테 기름을 밀어넣은 나라가 있거든. 근데 그 이유가 진짜 소름 돋아.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하고 끝냈냐? 아니야. 이란이 UAE를 직접 때렸어. 형들 상상해봐. 하늘에서 탄도미사일 174발이 쏟아져 내려와. 이게 무슨 느낌이냐? 도시 하나가 통째로 불바다가 될 수 있는 양이야. 거기서 끝이 아니야. 자폭드론 689기가 벌떼처럼 밀려와. 거기에 저고도로 파고드는 순항미사일 8기까지. 이게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이란이 UAE한테 전면적으로 공격을 퍼부은 거지. 근데 여기서 반전이야. UAE가 거의 다 막아냈어. 종합 요격률 90% 이상. 특히 가장 위험한 순항미사일은 8기 전량 격추했어. 100%야. 하나도 안 놓친 거지. 이걸 해낸 무기가 뭔데? 한국이 만든 천공이야. 한국산 방공미사일이 중동 전쟁터에서 하늘을 지킨 거야. 자, 여기서 핵심인데 천공이가 약 60여 발 발사됐는데 명중률이 96%야. 형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숫자로 보면 더 소름 돋아. 천공이 한 발에 15억 원이야. 미국 패트리엇은 한 발에 40억에서 60억이야. 성능은 같거나 오히려 더 나은데 가격이 3분의 1이야. 실전에서 증명까지 됐어. 무기 시장에서 실전 데이터만큼 강력한 마케팅은 없거든. 카탈로그에 적힌 스펙이 아니라 진짜 전쟁터에서 미사일을 때려잡은 기록이야. 안 살 이유가 없잖아. 전쟁 5일차에 UAE가 뭘 했는지 아냐? 한국한테 천공이 추가 긴급 요청을 넣었어. 하늘에서 미사일이 계속 쏟아지는데 제발 더 보내달라는 거야. 3월 8일 대구공항에서 30여 발을 긴급으로 인도했어. 전쟁이 진행 중인데 바로 추가 주문이 들어온 거야. 이건 뭘 의미하냐? 패트리엇도 있고 다른 방공 시스템도 있는데 천공이를 더 달라고 한 거거든. 대안이 없었다는 얘기지. 전쟁 한복판에서 한국 무기가 실전으로 증명된 순간이야. 자, 여기서 핵심인데 천공이가 단순히 무기만 판 게 아니야. 이 실전 증명이 만들어낸 결과가 92조 원짜리 메가딜이야. 한국이랑 UAE가 650억 달러 규모 협력에 합의했어. 뜯어보면 방산만 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야. 거기에 투자 300억 달러, 42조 원, 합쳐서 92조 원. 양국이 방산협력 프레임워크 MOU까지 체결했어. 이게 뭐냐? 무기 설계부터 교육 훈련, 유지 보수까지 전주기를 같이 하겠다는 거야. 무기 한 번 팔고 끝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방산 파트너가 된 거지. 근데 이게 돈만 받은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어. UAE가 원유 2,400만 배럴을 한국에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고 확정했어. 3월 6일에 600만 배럴 먼저 보내고 추가로 1,800만 배럴까지. 이게 얼마냐? 한국 1일 원유 소비량의 8배야. 호르무즈가 막혀서 전 세계가 기름 구하려고 난린데 UAE가 한국한테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야. 다른 나라들은 기름 한 방울이라도 더 사려고 아우성인데 한국은 줄 안 서도 되는 거지. 바라카 원전도 빠뜨릴 수 없어. 한국이 지어준 원전이 지금 UAE 전력의 상당 부분을 감당하고 있거든. 전쟁 나서 에너지 인프라가 위험해진 상황에서 한국이 만든 원전이 UAE 전기를 지탱하고 있는 거야. 미사일은 천공이가 막아주고 전기는 바라카가 돌려주고 UAE 입장에서 한국은 안보 파트너인 동시에 에너지 인프라 파트너야. 정리해보면 이거야. 천공이가 하늘을 지켜줬고 바라카 원전이 전기를 돌려주니까 UAE는 기름을 안 줄 수가 없어. 한국 기술이 UAE의 생존을 담보하고 있는 구조야. 러시아가 세빙선 때문에 한국한테 매여 있는 것처럼 UAE도 천공이와 원전 때문에 한국한테 매여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미국까지 끼어들었거든. 이란 기름을 중국 대신 한국한테 돌린 거야. 형들, 이건 진짜 기이한 거야. 미국이 이란을 폭격했잖아. 에픽 퓨리 작전으로 이란을 기습 공격한 그 미국이야. 그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한국한테 사라고 길을 열어줬어. 3월 20일에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발표했어. 해상에 묶여있는 이란산 원유 약 1억 4천만 배럴, 이걸 한시적으로 판매 허용한다고. 30일간 한시적이고 이미 선적된 물량의 한정이야. 왜 이런 짓을 했냐?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봐. 호르무즈가 막히니까 유가가 미친 듯이 뛰고 있어. 유가가 오르면 미국
물가도 올라. 기름값이 오르면 기름으로 만드는 모든 게 올라. 주유소 기름값부터 마트 물건값까지 전부. 그래서 유가를 눌러야 해. 이란산 원유를 풀어서 공급을 늘리는 거야. 근데 그냥 풀면 중국이 싹쓸이 하잖아. 미국이 그걸 허락하겠어? 절대 안 하지. 그래서 이란산 원유를 중국 대신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국으로 돌린 거야. 유가도 안정시키고 동맹국도 챙기고 미국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인 거지. 근데 한국한테는 줄 이유가 명확해. 포탄이야. 한국이 155mm 포탄을 300만 발 이상 비축하고 있어. 전시에는 연간 150만 발까지 찍어낼 수 있고 숫자로 보면 유럽 대륙 전체 연간 생산량이 30만 발이야. 한국 혼자서 유럽 전체의 5배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포탄이 부족해서 난리거든. 미국이 한국산 포탄을 대량으로 사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보충하고 있어. 이게 백필 방식이야. 미국이 한국한테 포탄을 사고 그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가는 구조.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없어서는 안 될 탄약 공장인 거야. 자, 전체 그림이 보여? 러시아는 쇄빙선 기술이 필요하니까 한국한테 나프타를 보내. UAE는 천공이 미사일이 필요하니까 원유를 최우선 공급해. 미국은 155mm 포탄이 필요하니까 이란산 원유를 한국으로 돌려. 세 개국이 전부 한국한테 기름으로 갚고 있는 거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세 방향에서 기름이 밀려 들어오는 구조. 이건 우연이 아니야. 조선 기술, 미사일 기술, 포탄 생산력, 한국이 가진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야. 자, 여기까지가 판의 구조야. 근데 형들이 진짜 궁금한 건 이거잖아. 그래서 내 돈은 어떻게 해야 돼? 형들, 이 판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야. 기름이 있어도 기술이 없으면 팔 수가 없어. 한국이 가진 건 기름이 아니라 기술이고 그 기술이 지금 기름보다 비싼 거야. 그래서 뭘 봐야 되냐? 수혜 섹터 3개를 뜯어볼게. 첫 번째, 정유에너지. 나프타 가격이 열흘 만에 26% 폭등했잖아. 배럴당 614달러에서 777달러까지 뛰었어. 정유사 입장에서는 정제 마진이 벌어지는 구간이야. 기름 사서 석유 제품으로 팔아서 남는 이익이 커지는 거지. 게다가 세 방향에서 원유가 밀려 들어오니까 원료 확보 걱정도 줄어들어. 단기적으로는 확실한 수혜 섹터야. 근데 리스크도 봐야 해.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면 세 방향 공급만으로 부족할 수 있어. 한국 나프타 수요의 45%가 수입이고 그중 77%가 중동산이니까 봉쇄가 풀리지 않으면 원유 수급 자체가 위험해져. 단기 수혜는 확실한데 장기로는 이 리스크를 항상 체크해야 해. 두 번째, 조선. 이건 중장기 베팅이야. 러시아 아틱 LNG2 프로젝트. 북극에 있는 초대형 가스 프로젝트인데 연간 약 2천만 톤 규모야. 이걸 운영하려면 북극 얼음을 깨면서 달리는 특수 선박이 20척 이상 필요해. 근데 이거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어. 러시아 지벨지다 조선소랑 맺었던 4.8조 원 계약은 해지됐지만 러시아가 혼자 만들어봤자 한국 기술진이 남긴 반조 선체랑 핵심 부품 그대로 쓴 프랑켄슈타인 배야. 자체 기술이 없으니까 결국 한국한테 다시 올 수밖에 없어. 이 기술 격차가 좁혀지려면 수십 년이 걸려. 삼성중공업이나 HD현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 세 번째, 방산. 천궁이가 실전에서 96% 명중률을 찍었어. 패트리엇의 3분의 1 가격에 성능은 동급 이상이라는 게 전쟁터에서 증명된 거야. 이게 92조 원 메가딜로 이어졌고 중동 방산 수출 파이프라인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어. 젤렌스키 대통령도 사우디, UAE, 카타르를 순방하면서 10년 장기 방위 협력 협정을 체결했거든. 우크라이나 방공 전문가 200여 명이 중동 5개국에 파견됐어. 중동이 통째로 방산 시장이 되고 있는 거야. LIG 넥스원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눈여겨봐야 해. 자, 여기서 핵심인데 수혜만 보면 안 돼. 리스크 체크도 해야 해. 4월 11일 이 날짜 반드시 기억해.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유예기간 만료일이야. 3월 11일까지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 거래를 4월 11일 0시 1분까지만 허용하거든. 이 날짜 지나면 러시아산 원유 거래 구조가 확 바뀔 수 있어. 이란산 원유도 30일 한시적 조치야. 영원한 게 아니야. 그리고 호르무즈 봉쇄가 풀리면 유가가 급락할 수 있어. 그때 정유주는 타격받아. 이 세 가지 변수를 달력에 적어놓고 지켜봐야 해.
핵심 판단 기준은 이거야. 에너지 안보가 곧 기술 안보라는 이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조선과 방사는 중장기로 수혜가 지속돼. 한국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60%, 쇠빙선 건조 기술 독점, 천공이 실전 증명, 바라카 원전 운영 실적. 이건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땅을 파면 돈이 쏟아지는 나라도 그걸 팔 기술의 그릇이 없으면 소용없거든. 그게 지금 러시아한테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자원의 저주라는 게 바로 이거야. 자, 정리해볼게.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가 기름 전쟁에 갑이 됐어. 러시아는 북극가스를 실어 나를 쇠빙선이 필요하고, UAE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미사일을 막아줄 천공이가 필요하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보낼 155mm 포탄이 필요해. 그래서 세 개국이 각자의 절박한 이유를 갖고 한복 앞에 줄을 선 거야. 이 판에서는 기름이 아니라 기술이 화폐야. 근데 형들, 이 구조가 영원한 건 아니야. 석유공사가 90만 배럴을 눈앞에서 놓친 거 기억하지?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 기술 투자를 멈추는 순간 지금 한국이 서 있는 이 자리도 끝나. 일단 종량제 봉투 사재기는 좀 진정되길 바라고, 형들 장 보러 갈 때 종량제 봉투 품절이면 좀 참자. 나프타 재고가 2, 3주 분량이니까 당장 없어지진 않아. 4월 11일 제재 만료일, 이란 원유 30일 한시적 허용, 호르무즈 봉쇄의 향방, 변수가 많아. 이 기름 전쟁은 지금 시작이야.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추적할 테니까 아직 구독 안 한 형들은 구독 한 번만 눌러줘.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다음 분석 나올 때 바로 볼 수 있어. 다음 영상에서 또 보자.